자, 오늘도 과학 A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A 수업은 이제 하고 나서 항상 패들렛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해봅시다. 자, 식물계. 우리 어제 이제 식물계에 대한 거 처음 배웠으니까 식물계, 동물계는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5개를 정리하고 학습지를 이제 패들렛 제출하는 것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포 안에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죠.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다. 식물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핵이 있어서 유전물질이 보호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얻는 생물물이다. 영양분을 얻는 방식이 광합성. 자, 광합성은 뭐였죠? 빛에너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인 겁니다.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합성한다고. 자,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으면, 선생님 이거 섬유소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채소 먹으면 똥 잘 싸는 이유도 이 세포벽에 있는 섬유소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다. 자, 다세포 생물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생물이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로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들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풀과 나무들, 그쵸? 그래서 소나무, 무궁화. 그 다음에 소나무, 무궁화는 참고로 이제 우리 뭔가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국화,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산이끼와 고사리. 얘네들은 상당히 원시적인 형태의 식물입니다. 이 우산이끼와 고사리는 아까 앞에 있는 소나무와 그 다음에 그 무궁화랑은 다르게 꽃이나 열매가 있지 않고 얘네들은 포자가 있어요. 포자 들어봤어? 포자라는 걸로 이제 자신의 씨 같은 건데, 씨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씨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포자를 뿌려서 번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로는 장미, 또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을 합성해서 그 양분을 녹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식량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종자, 이 벼보리콩 같은 씨앗 종자들은 이제 여기에 영양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사람을 비롯한 동물, 걔는 이런 씨앗을 먹고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자, 동물계 역시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죠. 얘네는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이제 먹이의 섭취와 소화를 통해서 영양분을 얻는다. 자, 소화는 잘게 잘라서 흡수한다라는 뜻이죠. 소화. 세포벽이 없으며 다세포 생물이다. 세포벽이 없어서 다소 흐물흐물거리죠, 우리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다. 다세포 생물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 운동기관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동물하고 일부 원생생물, 일부 원핵생물밖에 없는 거죠. 균계와 식물계는 이제 운동기관이 없습니다. 파리지옥 움직이잖아요. 파리지옥은 운동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신경계가 발달한 거예요. 일종의 신경계가 발달해서 파리가 앉으면 그걸 감지해서 이렇게 다쳐버리는, 그냥 그 정도만 가능한 거지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 못하죠. 자,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 너무 잘 알죠? 자, 토끼, 먼저 귀여운 토끼. 토끼가 이렇게 식물 씹어먹는 거 보이죠? 이렇게 동물은 다른 생물을 섭취해서 소화하는 방식으로 영양분을 얻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산호는 생긴 건 꼭 식물같이 화려한 색 때문에 생겼는데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 그렇다고 산호를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호는 동물이라고 촉수 합니다. 끝에 있는 그다음에 입으로 광합성도 플랑크톤이나 새우 같은 작은 바다 생물들을 그리고 잡아먹는 산호는 동물이에요. 움직여요, 얘들아. 산호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우리가 보이지만 산호초라고 하는 건 가끔 가다가 이제 산호가 움직이기도 죽고 합니다. 남긴 딱딱한 뼈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산호 치면은 산호 움직이는 영상들이 나와요. 산호가 이렇게 촉수를 확 뻗어가지고 이제 하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해파리와 지렁이. 네, 뭐 해파리 이렇게 생겼죠. 신비롭게 생겼습니다. 얘들아, 너네 강장동물이라고 들어봤어요? 강장동물? 다른 말로 자포동물이라고 해요. 자포동물. 강장동물이라는 이름이 붙인 이유는 강장제, 자양강장제, 강장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강장제에 비슷한 말이 각성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톡 쏜다는 그런 말이죠. 강장동물에는 산호도 있고 해파리도 있습니다. 둘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산호는 고착 생활을 한다고 해요. 붙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해파리는 유형 생활을 한다고 해요. 바닷물을 유유히 떠다니는 생활을 한다. 그죠? 좀 다르죠. 근데 하지만 비슷한 류의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조개, 바지락 같죠? 바지락 칼국수 안에 있는 바지락처럼 생겼는데, 그죠? 그 다음에 토끼. 조개는 조개 껍데기랑 조개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조개 안에 들어있는 이 조개 살 애들이 이제 본체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새, 고양이, 개. 너무 귀엽죠, 그죠? 고양이랑 개는 포유류인데 새는 조류죠. 이 셋의 공통점은 체온이 일정한 동물이라는 거죠. 따뜻한 동물이란 뜻입니다. 정원 동물이라고도 하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5개 배웠죠.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동물계, 식물계. 자, 이 5개의 특징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핵막이 있고 없고. 자, 핵막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핵막이 있으면 핵이 뚜렷해요. 핵 뚜렷. 하지만 핵막이 없으면 원시적인 핵, 그냥 핵이 잘 없게 되죠. 보면은, 자,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핵이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죠. 그죠? 핵막이 있는 나머지 생물 4개의 개는 모두 다 핵막이 있습니다.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네, 이렇게 핵막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2개로 분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세포벽, 먼저 원핵생물계는 세포벽이 있었죠. 네,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는 세포벽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배운 미역, 다시마, 김 이런 해조류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세포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말고 왜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애들은 세포벽이 없어요. 그죠? 세포벽이 있고 없고가 둘 다 섞여 있다. 그 다음에 균계, 세포벽이 있죠. 그 다음에 식물계 역시 세포벽이 있습니다. 섬유소로 되어 있는 특별히 세포벽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동물계의 경우에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 자, 광합성의 경우 원핵생물계는 광합성을 하지 않죠. 원생생물계는 미역, 김 뭐 이런 애들은 하지만 아메바 이런 애들은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다. 균계 안 하죠. 광합성. 그다음에 식물계는 광합성을 하죠. 동물계도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단세포, 다세포. 자, 원핵생물계는 단세포. 그래서 세균들은 모두 다 단세포.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단세포와 다세포 사이에 있는 원생생물계는, 자, 아메바 이런 애들은 단세포, 아메바, 집신벌레는 단세포지만 미역, 김은 다세포다. 그래서 단세포인 애들도 있고 다세포인 애들도 있고 좀 애매한 애들이 항상 원생생물계에 섞여 있죠. 그 다음에 균계. 자, 균계 봐봐. 원생생물계랑 위치가 달라. 자, 거의 다세포 쪽이야. 거의 다세포 쪽. 거의 다세포인데 이그셉트 뭐? 효모만 단세포야. 효모만 단세포. 그래서 정말 살짝만 단세포에 걸쳐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식물계. 자, 식물계는 다세포. 동물계도 다세포입니다. 아, 자, 얘들아. 정정할게요. 정정 하나. 선생님 떠오른 게 있는데 원핵생물계 있잖아. 아이고. 광합성에서 원핵생물계 가운데로 보내주세요.
세균 중에서 남세균 같은 애는 광합성을 해요. 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갑자기 생각났어.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주세요. 원핵생물계도 즉 세균들도 광합성을 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광합성 안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시로 든 폐렴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젖산균 얘네들은 모두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시로 들지 않은 남세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남세균. 남세균은 광합성해요. 하지만 뭐 우리가 배운 뭐 헬리코박터 어쩌고저쩌고 얘네들은 다 광합성을 하지 않죠. 대부분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성. 자,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 진짜 우리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죠. 원핵생물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꼬리 가진 거 있어. 꼬리 가진 거. 세균들도 꼬리를 가진 거. 즉 편모라는 그 꼬리를 가진 거는 운동성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운동성이 없기도 하다. 원생생물계 역시 미어킴은 운동성이 없지만 아메바랑 그다음에 집신벌레는 운동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균계는 운동성 없고 식물계도 없고 동물계는 있죠. 그죠? 이렇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엄연한 분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엄격한 기준은 될 수 없지만 혹시 궁금할까봐 이제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영양분 얻는 방법에 원핵생물, 원생생물 다양 보이죠? 다양. 정말 다양합니다. 균계와 동물계는 뭔가 소화하고 분해하여 흡수하고 식물계는 광합성을 한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얘들아, 세모는 둘 다 한다. 그러니까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이거 필기해두세요. 필기. 수행평가 우리 봐야 되잖아요. 수행평가. 필기해두세요. 그죠? 자, 교과서 113쪽 아래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봅시다.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그죠? 자, 파리지옥 이렇게 생겼죠. 파리지옥. 파리지옥은 식물일까 동물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냄새로 곤충을 유인한 후 곤충이 잎에 닿으면 잎을 닫아 곤충을 분해하여 흡수한다. 식물일까 동물일까? 자, 지금 분해하여 흡수한다 이 말만 들으면 꼭 얘네가 무슨 동물인 것 같은데, 그죠? 식물이야. 왜냐하면 곤충에게서 얻은 영양분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파리지옥이 원래 살았던 곳은 토양이 척박한데요. 토양이 척박한 곳. 그래서 얘는 대부분의 양분을 광합성으로 얻어. 광합성으로. 근데 부족한 몇 가지의 영양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토양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온들, 무기 이온들. 우리도 눈이 파르르 떨리잖아요. 마그네슘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철 이온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죠. 마찬가지로 식물도 무기 이온을 필요로 해. 얘가 철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아연, 그 다음에 뭐 질산이온, 인산이온 뭐 이런 것들. 자, 요런 애들이 필요합니다. 무기 이온들이 필요한데 토양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야. 토양이 너무 척박해서. 따라서 파리에게서 얻기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된 영양분을 파리에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파리에게서는 좀 서브인 이제 그런 양분들을 얻는 거고, 주로 영양분은 이제 얘도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이라는 건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있다는 뜻이니까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든다. 따라서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지금 요 프린트 있잖아요. 식물계부터 동물계 요 프린트 있잖아요. 요 프린트를 지금 쫙 풀어가지고 지금 패들렛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금 프린트 두 쪽 있죠. 두 쪽. 여기서부터 지금 생물 분류 끝까지 요 프린트를 지금 패들렛에 제출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고 패들렛 제출 안 하면 벌점이니까 꼭 제 시간에 내도록 합시다.